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괌 포격을 위협하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던 한반도 긴장 국면이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 모색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6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고 만약 안 그랬다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령 괌에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북한이 지난 15일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입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괌 포격의 유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김정은에게 달려있다고 북한과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을 비춰볼 때 말전쟁을 벌이며 긴장이 급속히 고조됐던 북미 관계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이 대화의 비중을 둠에 따라 북미 관계의 또 다른 분수령인 21일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개시를 전후해 한반도 기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결정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괌 포격 중단 결정이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그 질문은 마치 아이가 엄마 이 쿠키를 훔치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사줄래요라고 제안하는 것과 같다면서 우리의 대답은 노라고 답변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는 진지한 노력을 보이는 등 적절한 시점에 김정은과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6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 강화, 긴밀한 공조 체제 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에게 오판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물샐 틈 없는 양국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 대북 압박 조치를 우선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며 어떤 조치가 이뤄지든 사전에 송 장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국은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여 북한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방어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와 상호 보완적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처럼 엄중한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력하게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도발은 한반도와 아태 지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최근 괌 포위 사격 언급 등 북한의 도발적 수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상호 간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달 말 워싱턴에서 직접 만나 사드 배치, 미사일 지침 개정, 전자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황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있어 한미 군사 당국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지속 유지하면서 동맹 차원의 결정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이 향상된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15일 미 육군 제8군 예하 제35 방공포 여단의 패트리엇 미사일 현대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5 방공포 여단은 주요 미군 기지에 대한 대공 방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지난 1월부터 제35 방공포 여단 산하
1개 대대의 현대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군은 현대화 작업을 통해 배치된 패트리엇이 기존 PAC-3의 사거리와 성능을 크게 개량한 PAC-3 MSE형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PAC-3 MSE는 2014년부터 양산에 들어간 최신형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적의 비행체 근처에서 파편을 터뜨려 요격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 격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격 고도도 기존의 PAC-3보다 배나 높은 60에서 80km로 알려졌습니다. 35 방공포 여단에는 PAC-2와 PAC-3 등 모두 12개 포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대는 오산, 수원, 군산, 광주 등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패트리엇 PAC-2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PAC-3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고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특사 파견 등 대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한반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이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전쟁 불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면서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북한과 미국을 향해 동시에 한반도 운전대론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더 나아가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밖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한국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의 정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 안보리서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특히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가식 위협 전술이 한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국제 외교에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진단했습니다. 과격한 발언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진지한 평화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월 15일 위협이란 국제 외교와 부동산 사업에서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다시 상기해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그 대표 예시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 불가 발언을 지목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사업가 시절 구사해온 위협과 압박 전술이 국제 외교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리라 장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지정학적 정세란, 부동산 사업이나 대선 유세와는 다르다는 방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연설이
이를 증명할 대표적 사례라고 적시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경각심을 느껴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일방적 공격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백악관 참모진조차 놀라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의 분열을 싹 튑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북 군사 위협에 나선 것을 많은 한국인들이 처음 목격했다며, 이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은 해외에서 항상 거대 세력일 수밖에 없어서 몇몇 발언이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군사 개입 위협과 경고는 이러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군사 대응 카드를 거론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였으며,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반사 이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따라 과거 미국이 남미권 국가에 개입했던 역사를 들먹이고 있는데, 이로써 열악한 경제 상황을 비롯한 현 정권의 치부로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부터 이란 핵합의 파기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이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달 신규 대이란 제재법을 발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새 제재를 시행한다면 핵합의를 직접 파기하고 며칠 또는 몇 시간 내로 핵무기 제조를 시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뜻밖의 반응 탓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유화적인 제스처에 나서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완전 무마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위협 전술에 대한 논평을 마무리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 등 3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자끼리 험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됐던 북미 관계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미국의 대북 강원 양면 전술이 재개한 양상입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외신 기자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미 대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것이나 우리는 아직 그 시점 근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 국면이 조성된 이후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도 북미 대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한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며 안 그랬으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한때 미국의 전략기지 괌 포격을 위협하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평가로 해석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을 둘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김정은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는 더는 미국의 카드가 아니라며 북핵을 수용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그는 전직 관리로 더 이상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만큼 북핵 위협을 잘 아는 나라는 없으며 미국은 두 동맹국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대해서도 이번 군사훈련은 전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이중 동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합 군사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재안인 쌍중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심야에 기습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은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NHK 카메라에 잡힌 재진입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불꽃을 일으키고 사라졌다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은 17일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 따른 김정은의 득과 실이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에서 화성 14형의 재진입은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3가지 요인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용재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수천도 고온의 플라스마 흔적이 대기층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을 첫 번째 근거로 뽑았습니다. 수천도에서 용재 물질이 승화되면 재진입체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기는데 이때 대기 중 공기나 물 입자와 반응해 한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주간이나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데 이번에는 그런 흔적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연구원은 재진입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일본의 홋카이도까지 근접해 NHK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분석한 결과 재진입체가 불꽃을 일으키고 나서 공중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의탄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서 내폭 장치를 터뜨린 것으로 보기에는 불꽃의 모양이 이상했다며 불꽃이 보이고 나서 공중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점과 이후에 추가적인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의탄두가 정상적으로 폭발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으로 폭발하거나 타버렸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3번째 근거로 정상 폭발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카메라에서 관측된 폭발 고도가 높아 지상까지 도달하는 재진입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카메라에 포착된 고도에서 정상적으로 폭발했더라도 핵탄두로서 위력은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이 미 본토까지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를 속이려고 하는 욕심이 과한 나머지 사거리가 일본의 홋카이도까지 근접해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히고 말았다면서 화성 14형의 재진입체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김정은이 추가 시험 발사를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통일을 쟁취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 있는 선택으로 비춰질 수 있고 때로는 전쟁 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한다면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에게 쥐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지혜로운 외교와 현명한 대북 제재를 결합시킨 최적의 북핵 정책을 통해 평화롭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